운이 좋은 사람은 진짜 기회의 신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운이 나쁜 사람은 허둥대다 가짜 기회를 잡는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한 것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낸다. 운이 나쁜 사람은 무사히 보낸 하루를 당연하게 여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깨닫고 미래를 통찰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는 놓치며 미래는 되는 대로 살아간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운의 속성, 지은이 스기우라 마사카즈, 옮기니 김수정, 발행 흐름출판입니다. 지능도 학력도 환경도 아닌 운의 관점에서 성공의 원리를 풀어내다. 운의 속성은 10여 년 넘게 글로벌 컨설팅, 투자기업에서 인사관리, 리더십 분야 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와세다 대학교 MBA 수업을 맡고 있는 스기우라 마사카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세계 최고 인재들과 협업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운과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MBA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또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MBA와 운이 무슨 상관일까요? MBA는 경영에 대해 배우는 대학원이자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곳입니다. 인맥이 넓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논하고 위기 관리나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MBA에서의 배움과 경험은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게 살아감으로써 불확실성에 대처하며 자신의 길을 착실히 걷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즉, 올바르고 견실하게 스스로 운을 창조해서 포춘 메이커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운의 속성에서 자신이 MBA에서 배우고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도 진지한 방법으로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크럼볼츠는 커리어를 잘 쌓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나 자신이 사전에 꿈꾸고 계획한 대로 경력을 쌓아왔다. 예기치 못한 우연을 잘 살려 기회로 삼은 결과 성공했다. 조사 결과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운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합니다. 즉,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과 태도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배의 덕이기도 합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해프닝을 자신의 해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 이 진취적인 자세가 바람직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크럼볼츠가 쓴 책의 제목은 Luck is no accident입니다. 직역하면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란 뜻이죠. accident라는 단어는 사고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행운을 얻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행운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감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럼볼츠의 책 제목에서 우리는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다. 기회는 필요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근대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는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준비란 늘 실전 OK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바로 낚아챌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승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전의 순간에 가진 실력을 전부 쏟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 80%, 실전 20%라는 말은 준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커리어와 관련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면접은 표면적으로 실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변한 업무 실적도 없으면서 면접만 그럴듯하게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해 질문 받을 테니 오히려 면접 보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가 실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실전이라면 그 전에도 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밑 준비가 필요합니다. 밑 준비를 위해선 밑 준비, 밑 준비를 위해선 밑 준비. 이런 식으로 사전에 무한히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커리어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능숙히 운전해서 행복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준비, 밑 준비를 해둘 것. 우연히 찾아온 좋은 일을 알아챘다면 주저없이 붙잡을 것. 사소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작은 실패나 실수를 저질러 볼 것. 실전 무대에 섰을 때는 커리어 같은 것은 잊고 전력 질주할 것. 내일을 디자인하라. 뇌는 결과가 아니라 희망 때문에 춤을 춘다. 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먼저 꿈은 꾸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꿈은 언젠가 깨어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꿈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예를 들어 꿈만 꾸고 있지 말고 이제 슬슬 제대로 취직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꿈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꿈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꿈이 있어야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한 것일까요? 뇌과학자 션 영은 이와 관련 꿈, 목표, 단계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꿈, 마음은 설레지만 멀리 있는 것,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계,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꿈을 구체화하면 목표가 되고 이를 한층 더 세분화하면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 꿈이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계, 목표, 꿈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작은 단계를 사다리처럼 밟아 올라가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 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찰의 돌계단 앞에 서면 아득히 멀리 보이는 끝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합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힘든 사람도 다음 전신주까지 라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격려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완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한 걸음, 다음 전신주까지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세우고 첫 발을 내디뎌 봅시다.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분이 살짝 고무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노력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혹시가 분명히 되고 이내 조금 더로 바뀌어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더욱 즐거운 기분으로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다가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나 백만장자 공주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철없고 한심하다는 시선을 보냅니다. 행운이 그런 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립도 자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은 자신의 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이루어집니다. 오픈 마인드, 찾게 되는 사람의 비밀. 사람의 특징 중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물론 드러나지 않는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존 크럼볼츠는 운을 좋게 하는 태도로 오픈 마인드를 들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열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개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표현이 인품을 설명할 때 쓰이면 대체로 칭찬하는 말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개방적인가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타인의 생각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생각은 깊이를 더해가고 이야기는 점점 발전합니다. 건설적인 상태이니 운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열려 있으니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적으니 상대에게 쉽게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맺기가 수월하니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니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운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은 미래를 잡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나 취미 활동도 한번 해볼까 하며 뛰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고 동시에 행운으로 연결되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거듭된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 차이를 만듭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선택지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기에 노력을 합니다. 우선 커리어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니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란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에 대한 오픈 마인드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겹이 쌓인 길을 걸어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상상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선택지를 늘려가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기회와 마주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타인, 경험, 선택지, 시각 등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아카의 아카는 열려 있다, 비어 있다, 밝다, 이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니 네아카형 사람에게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열려 있다. 오픈된 사람은 타인이나 경험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 비어 있다. 오픈된 사람은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워둔다. 밝다. 오픈된 사람은 자신의 밝은 부분을 드러내 주위를 밝게 물들인다. 스스로 근본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픈 마인드는 성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태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른다. 감사와 미소의 선순환.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에 비해 운이 나쁜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운과 감사의 인과관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운이 좋으니까 감사한다. 감사를 하니까 운이 좋아진다. 둘 다 맞습니다. 운과 감사는 서로를 상승시키므로 운은 스파이럴 업 상태가 됩니다. 서로가 원인이 되어 소용돌이처럼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류에 올라탈 수 있다면 기회의 자동 생성기를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긍정적인 감정이 표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에도 운이 좋으니까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지으니까 운이 좋아진다처럼 두 종류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소와 운의 스파이럴 업이 발생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긍정을 감지하는 센서가 늘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덕분에 좋은 기분으로 미소 지으며 생활하고 그 기운이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유쾌해지고 얼굴에는 방긋 웃음꽃이 핍니다. 스파이럴 업은 긍정적 피드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작동하니 스파이럴 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좋은 결과에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더 움직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짓는 미소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운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애매모호한 언짢은 기분에 대처하는 방법. 좋지 않은 기분은 애매모호한 귀신과도 같습니다.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귀신 말이죠. 귀신에 비유한 이유는 기분 좋지 않음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예로 들어보면 기분이 좋음은 기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기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기분이겠죠. 그러니 이 언짢다 귀신이 출몰했을 때는 너무 참지 말고 말로 표현해서 퇴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에 빛을 비춰주고 소중하게 보살펴 주세요. 내 기분을 소중히 보살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기분의 상태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주고 다시 좋게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등
늘 내 기분을 소중히 돌보세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분 좋음과 행운은 늘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여기까지 운의 속성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경영학 교수이자 전문가인 저자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인 기회와 확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경영학 이론과 접목해 저술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라 하면 우연히 벌어지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스스로 컨트롤 불가능한 운도 존재하지만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운도 함께 존재하며 그러한 운은 관리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운은 기회, 즉 개발 가능한 운과 확률, 즉 관리 가능한 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의 파트로 운을 다루는 법을 저술하였습니다. 미래 개척, 운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관계 구축,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인맥을 관리한다. 의사결정,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선택의 법칙. 자기관리,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책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저자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행동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을 통해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인맥, 인간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운과 기회를 잡는 방법. 운을 끌어올리는 의사결정의 방식. 운을 가져오기 위한 자기관리법 등 오로지 내가 컨트롤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점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운을 끌어당기는 원칙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비즈니스 스쿨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실천이란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숙명에 맞서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연에 맞서는 과정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움직여 나가고 한 발짝씩 이 책의 원칙들을 실천해 나가는 태도야말로 운을 가져오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크럼볼츠는 커리어를 잘 쌓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나 자신이 사전에 꿈꾸고 계획한 대로 경력을 쌓아왔다. 예기치 못한 우연을 잘 살려 기회로 삼은 결과 성공했다. 조사 결과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운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합니다. 즉,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과 태도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배의 덕이기도 합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해프닝을 자신의 해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 이 진취적인 자세가 바람직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크럼볼츠가 쓴 책의 제목은 Luck is no accident입니다. 직역하면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란 뜻이죠. accident라는 단어는 사고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행운을 얻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행운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감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럼볼츠의 책 제목에서 우리는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다. 기회는 필요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근대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는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준비란 늘 실전 오케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바로 낚아챌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승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전의 순간에 가진 실력을 전부 쏟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 80%, 실전 20%라는 말은 준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커리어와 관련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면접은 표면적으로 실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변한 업무 실적도 없으면서 면접만 그럴듯하게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업무 성과에 대해 질문 받을 테니 오히려 면접 보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가 실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실전이라면 그 전에도 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밑 준비가 필요합니다. 밑 준비를 위해선 밑 준비, 밑 준비를 위해선 밑 준비. 이런 식으로 사전에 무한히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커리어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능숙히 운전해서 행복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준비, 밑 준비, 밑 준비를 해둘 것. 우연히 찾아온 좋은 일을 알아챘다면 주저없이 붙잡을 것. 사소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작은 실패나 실수를 저질러 볼 것. 실전 무대에 섰을 때는 커리어 같은 것은 잊고 전력 질주할 것. 내일을 디자인하라. 뇌는 결과가 아니라 희망 때문에 춤을 춘다. 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먼저 꿈은 꾸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꿈은 언젠가 깨어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꿈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예를 들어 꿈만 꾸고 있지 말고 이제 슬슬 제대로 취직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꿈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꿈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꿈이 있어야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한 것일까요? 뇌과학자 션 영은 이와 관련 꿈, 목표, 단계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꿈, 마음은 설레지만 멀리 있는 것,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계,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꿈을 구체화하면 목표가 되고 이를 한층 더 세분화하면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 꿈이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계, 목표, 꿈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작은 단계를 사다리처럼 밟아 올라가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 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찰의 돌계단 앞에 서면 아득히 멀리 보이는 끝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합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힘든 사람도 다음 전신주까지 라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격려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완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한 걸음, 다음 전신주까지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세우고 첫 발을 내디뎌 봅시다.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분이 살짝 고무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노력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혹시가 분명히 되고 이내 조금 더로 바뀌어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더욱 즐거운 기분으로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다가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나 백만장자 공주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철없고 한심하다는 시선을 보냅니다. 행운이 그런 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립도 자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은 자신의 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이루어집니다. 오픈 마인드, 찾게 되는 사람의 비밀. 사람의 특징 중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물론 드러나지 않는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존 크럼볼츠는 운을 좋게 하는 태도로 오픈 마인드를 들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열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개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표현이 인품을 설명할 때 쓰이면 대체로 칭찬하는 말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개방적인가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타인의 생각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생각은 깊이를 더해가고 이야기는 점점 발전합니다. 건설적인 상태이니 운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열려 있으니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적으니 상대에게 쉽게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맺기가 수월하니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니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운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은 미래를 잡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나 취미 활동도 한번 해볼까 하며 뛰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고 동시에 행운으로 연결되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거듭된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 차이를 만듭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선택지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기에 노력을 합니다. 우선 커리어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니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란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에 대한 오픈마인드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겹이 쌓인 길을 걸어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상상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선택지를 늘려가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기회와 마주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타인, 경험, 선택지, 시각 등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아카의 아카는 열려 있다, 비어 있다, 밝다, 이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니 네아카형 사람에게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열려 있다. 오픈된 사람은 타인이나 경험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 비어 있다. 오픈된 사람은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워둔다. 밝다. 오픈된 사람은 자신의 밝은 부분을 드러내 주위를 밝게 물들인다. 스스로 근본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픈 마인드는 성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태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른다. 감사와 미소의 선순환.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에 비해 운이 나쁜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운과 감사의 인과관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운이 좋으니까 감사한다. 감사를 하니까 운이 좋아진다. 둘 다 맞습니다. 운과 감사는 서로를 상승시키므로 운은 스파이럴 업 상태가 됩니다. 서로가 원인이 되어 소용돌이처럼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류에 올라탈 수 있다면 기회의 자동 생성기를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긍정적인 감정이 표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에도 운이 좋으니까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지으니까 운이 좋아진다처럼 두 종류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소와 운의 스파이럴 업이 발생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긍정을 감지하는 센서가 늘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덕분에 좋은 기분으로 미소 지으며 생활하고 그 기운이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유쾌해지고 얼굴에는 방긋 웃음꽃이 핍니다. 스파이럴 업은 긍정적 피드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작동하니 스파이럴 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좋은 결과에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더 움직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짓는 미소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운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애매모호한 언짢은 기분에 대처하는 방법. 좋지 않은 기분은 애매모호한 귀신과도 같습니다.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귀신 말이죠. 귀신에 비유한 이유는 기분 좋지 않음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예로 들어보면 기분이 좋음은 기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기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기분이겠죠. 그러니 이 언짢다 귀신이 출몰했을 때는 너무 참지 말고 말로 표현해서 퇴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에 빛을 비춰주고 소중하게 보살펴 주세요. 내 기분을 소중히 보살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기분의 상태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주고 다시 좋게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등 늘 내 기분을 소중히 돌보세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분 좋음과 행운은 늘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여기까지 운의 속성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경영학 교수이자 전문가인 저자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인 기회와 확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경영학 이론과 접목해 저술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라 하면 우연히 벌어지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스스로 컨트롤 불가능한 운도 존재하지만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운도 함께 존재하며 그러한 운은 관리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운은 기회, 즉 개발 가능한 운과 확률, 즉 관리 가능한 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4가지의 파트로 운을 다루는 법을 저술하였습니다. 미래의 개척, 운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관계 구축,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인맥을 관리한다. 의사결정,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선택의 법칙. 자기관리,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책은 이 4가지 주제에 대한 저자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행동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을 통해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인맥, 인간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운과 기회를 잡는 방법. 운을 끌어올리는 의사결정의 방식. 운을 가져오기 위한 자기관리법 등 오로지 내가 컨트롤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점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운을 끌어당기는 원칙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비즈니스 스쿨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실천이란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숙명에 맞서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연에 맞서는 과정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움직여 나가고 한 발짝씩 이 책의 원칙들을 실천해 나가는 태도야말로 운을 가져오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